부분에 사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로 보내실 때는 사인을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그대로 보내시되 이거 출력하셔가지고 사인을 하셔서 사진을 이제 스캔을 하셔가지고 또 같이 첨부를 해주셔야 저희가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 서로 작성하는 부분이 몇 페이지 되거든요. 영인 처리도 되지 않습니까? 네? 영인 처리. 영인 처리? 사인을 JPG로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여기 이제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도장이라든지 네, 그렇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체험이 지금 저희가 이제 부분을 해놨지만 여기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기타 체험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복합 체험이면 숙박 결합 체험이면 숙박 결합 체험이고 아니면 여러 상품이 결합해서 진행할 경우는 네, 기타 체험으로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작성을 하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개발하고자 하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를 써주셨는데 지금 물건집에서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처음 봤을 때 이게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이게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본사의 심사위원도 보고가 재밌겠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선정할 수 있겠죠. 여기는 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때는 이미 지나간 거죠. 여치지 만들기나 이런 독특한 체험이 있으시면 여기서 사진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결과물만 만드는 것보다 이왕이면 체험을 하는 모습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이나 그런 것들 했을 때 그래야 심사위원이 보고 얘는 정말 재밌어 보인다. 나도 해야지,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홍보용으로 사진을 사용할 때도 보면 다들 결과물 위주로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체험을 하는 모습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끌어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 사진이나 셀카를 찍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과물만 따로 제대로 찍어서 이런 결과물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는 판매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같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진을 넣어주신 분도 계시고 안 넣어주신 분도 계신데 상대방의 머릿속에 잘 그려지게 하려면 아무래도 사진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리고 저희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체험 상품을 하실 경우에 주변에 아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시연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찍을 때 자꾸 전체를 찍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많아서 같이 있는 사진을 찍으면 좀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또 한 명이 여치집을 만드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손을 포커스로 줌을 해서 그 만드는 상품도 잘 보이게끔 같이 보여야 그게 이 사람이 뭘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걸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완성된 사진만 보여주는 것보다 그렇게 손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 훨씬 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고 계속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앞으로 다른 분들 것도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겟 측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다 받겠다, 다 받을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못하면 이렇게 전 타겟 측이라고 쓰지 않으세요. 나는 다 해봤기 때문에 초등학생 단체도 가능하고 외국인들도 가능하고 또 어르신들 와서 가능하고 그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단체가 왔을 때 내가 좀 편했고 수익이 많이 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올 수 있을까 또는 적게 오더라도 어느 팀이 와야 내가 행사를 편하게 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지금 애들 말도 안 되는 단체로 와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으면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내 상품이 아닌 거예요. 내 불평만 나지 그건 전혀 사업 운영할 목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이 나가도 1, 2년 바짝 해가지고 그만둘 거 아니라면 어차피 꾸준히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스스로의 타겟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나랑 맞는 타겟을 찾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수익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수익적인 부분 고려해서 일단 내가 편한 부분 같이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전 세대 특히 가족 단위를 타겟으로 하라고 하셨을 때도
가족도 자녀가 있냐 없냐,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아니면 나이가 많은 가족이냐에 따라서 타겟팅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네. 아까 쭉 보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 상품을 올리신 분도 계셨는데 40대 50대 여성분이 타겟이더라고요.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에어비앤비를 검색을 할까요?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할까요? 네이버. 그렇죠.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되 에어비앤비로 결제를 가능하도록 링크를 걸어준다면 이건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홍보 전략은 타겟에 맞게 내가 40대 50대라면 블로그나 맘카페를 이용해야죠. 네. 그리고 사실 50대까지는 맘카페 이용 잘 안 하시죠. 주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세대가 맘카페 사용하니까 그런 연령층에 따라서 블로그로 전략을 할 거냐 아니면 카페로 홍보를 집중할 거냐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타겟 선정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괜히 그냥 이 상품이랑 그 고객이랑 맞기 때문에 그 타겟을 선정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타겟을 선정했을 때 가격부터 해가지고 전략이나 홍보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어떤 OTA 등록을 하는지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다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저희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시면 주로 그런 거 특히 이제 돈가스 되게 맛있었던 집이 있었는데 그 극찬을 하는 바람에 그 일대가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줄이 서고 며칠 동안 줄 서가지고 항이 들어오고 밤새 줄 섰대요. 아침 11시에 문 열었는데 그걸 먹으려고 전날 9시부터 줄을 섰대요. 그러니까 밤새 시끄럽고 하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때 컨설팅 해줬던 이유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분이 부부 두 분이 사는데 상품이 21가지였어요. 근데 백종원 먹어보고 다 맛있다고 했어요. 다시 카레도 맛있고 돈가스도 맛있고 다 맛있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인기가 좋았던 치즈 돈가스를 하루에 몇 개 만들냐 했을 때 8개밖에 못 만든대요. 네. 아니 사람들 다 그거 먹고 싶어서 왔는데 없어서 가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파냐. 차라리 치즈 돈가스를 다 찾으면 치즈 돈가스를 많이 만들면 되지. 또 누군가는 와서 생선가스를 찾고 누군가는 와서 카레 돈가스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한두 분의 마음 알죠. 내 고객이고 나 찾아오셔서 얼마나 고맙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찾아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하루 일은 엄청 많은데 수익이 별로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메뉴를 특단으로 3가지를 주려고 했어요. 3가지로. 21가지 중에 3가지로. 21가지가 다 맛있었는데 3가지를 주려니까 치즈 돈가스 하니까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훨씬 빨리 만들어낼 수 있죠. 반복된 걸 계속 하니까. 그리고 판매량이 엄청 늘었던 겁니다. 단순히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3개가 되면 직원을 뽑아서 4개로 늘리든 5개로 늘리든 그건 다시 조금씩 전략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품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두 가지만 선택하셔서 집중으로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홍보가 점점 되고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전화 오겠죠. 이런 상품은 안 돼요? 그때는 하실 수 있으면 받으셔야죠. 네. 근데 홍보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쭉 써놓으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네. 그리고 옛날에 마케팅 전략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회의를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A안도 B안, C안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해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고 공을 여러 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왜 안을 하나밖에 준비를 안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공을 6개 확 벌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드려도 받으실 수 없다. 괜히 여러 가지로 분산만 될 뿐이다. 제가 하나만 더 드렸으면 분명히 받으셨을 거다. 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어필을 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야 돼요. 딱 홈페이지 들어갈 때 텍스트 막 있고 사진 막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막 있으면 일단은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쪽에 재미있는 게 있고 내가 찾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 내가 찾는 게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이 부각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묻혀버리는 거죠. 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묻혀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그래서 타겟도 메인과 서브로 나눠서 내가 메인 여기 보시면 가족 단위라고 했으면 가족 중에 어떤 어린 자녀 예를 들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을 메인 타겟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폭넓게 가족들 정도로 한다 이렇게 서브로 2가지로 하신 다음에 홍보는
메인, 왜냐면 돈이 많으면 메인도 홍보하고 서브 같이 홍보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뭐 시간이랑 의료력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메인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20명 강의, 20강의를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런 이제 그게 있으니까 기본적인 그게 있으니까 같이 내 교육하는 거나 마을 단지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걸 공통적인 특징이 다 머릿속에 있죠. 다 머릿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심사위원이 이걸 보고 누구랑 같이 한다 이런 이해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심사위원이나 또는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이건 어떤 상품이다,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다, 시간은 얼마나 소비가 되고 금액은 얼마, 한 사람당 얼마다 라는 거를 보여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내용들 기본적인 건 아마 들어가 있는데 아마 시간이 없으셔서 다 쓰지 못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분 안에 내 콘텐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 콘텐츠에 대해 소개를 해주세요 했는데 농촌체험 밑밥 마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이해는 뭘 파는지는 알겠죠. 그렇지만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건 농촌 밑밥은 전국에 수만 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농촌 체험을 하겠다, 어떤 민박을 하겠다, 어떤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첫 번째 줄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박스를 치거나 이 글자를 좀 도드라지게 잘 보이게 쓰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첫 장에 보면 글자는 11포인트고 줄간격은 160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불성설 아니면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계획서 이 박스를 이렇게 치는 이유가 박스를 제가 치시라는 이유가 이걸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 안에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꼼수긴 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굵게 했죠. 굵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박스에 색깔을 넣어가지고 눈에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하실 수 있는 여기다가 뭐 밑줄을 긋는다거나 숫자에 조율이 되거나 아니면 까마귀를 친다거나 훨씬 눈에 잘 보이죠.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눈에 도드라지게 하라는 말씀은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홍보하고 싶은 상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상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줄 딱 정리해서 나와야 우선 너구나 재밌겠네 라고 일단 읽어볼까? 라고 하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수십 장의 페이퍼를 들고 지금 저희는 한 분 한 분 다 저희 발표 심사 때도 한 분 한 분 다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보통의 심사위원분들은 그냥 쭉 넘기거든요. 쭉 이런 식으로 봅니다. 하루 종일 또 며칠 동안 심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꼭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상품을 사는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딱 들어왔을 때 아니면 블로그 딱 들어왔을 때 헤드라인에 여기 무슨 상품이라고 딱 눈에
보여야 아 재밌겠다. 또 원래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재밌어 보이네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지금 표도 나름대로 이렇게 쓰시려고 표도 만들어놓고 준비는 다 하셨는데 아직 못 쓰신 거니까 하시고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해커톤을 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봐드릴 거예요. 물론 해커톤은 지금 제안서를 보내주신 분 중에 50분 정도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그 전까지도 메일을 보내주시면 사실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네, 누구는 만들어주고 누구는 안 만들어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를 하나씩 다 해드리고 따로 연락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대신 만들어주는 건 이거는 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만약에 정말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매일 경주에서 또 똑같은 강의가 있으니까 어렵고 금요일날 혹시나 오실 수 있으면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와서 같이 조금 더 도와드리고 그렇게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또 그 제출하시고 일요일날까지 저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온 거 출력하고 심사위원분들 보실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주말부터 해야 돼가지고 금요일에 시간 되시면 하시면 되고 그것도 작성하실 때 그런 식으로 똑같은 고구마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각각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체험으로 하거나 아니면 선택해서 하거나 그렇게 이걸 한 번 하면 다 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없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차례대로 한다, 선택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지시문에 5장 이내는 네. 정말 그 A4지 5장. 네. 지금 저희가 원래 그 다른 공모전 전문가 위주로 갈 공모전에서는 최소 15장에서 20장 정도 다 갖춰서 쓰시도록 하는데 저희는 아마추어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5장도 많이 쓰신 분은 모자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냥 서술형으로 쭉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 문서 형태로 정리를 하다 보면 끊어낼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는 반복되는 글들도 많습니다. 그 정리하다 보면 사실은 대부분은 새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막 이것저것 많이 넣으셨는데 사실은 내 상품과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그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장소 주변에 예를 들면 도산서원이 있다면 도산서원 내용 쭉 적으시고 아니면 월요교 내용이 있다 월요교 쭉 내용 적으셨는데 그거는 딱 타이틀만 적고 아니면 월요교가 있으면 월요교에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상품이랑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아니면 투어 상품 중에 우리 상품 체험하고 월요교 한번 걷고 차 한 잔 마시고 달빵 하나 먹고 간다 이런 코스를 우리가 제안해 줄 수 있으면 그때 그 내용이 제작한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절대적으로 월요교 원희 엄마 이야기는 어떻고 이걸 다 적는 건 사실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내용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빼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3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이제 5페이지로 드린 거는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너무 많이 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하는 사진이라든지 부각될 수 있는 우리 상품이 재밌어 보이는 사진을 한 2-3장 골라가지고 넣어주십사 하고 이제 그만큼 여유를 좀 더 드린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더 질문? 영양이라고 하면 네.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 이제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운영 의지는 이 상품을 통해서 연간 매출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 많이 오게끔 하겠다 이런 의지를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체험상품 운영 능력은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해봐서 이런 거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어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해도 그냥 잘 지낼 수 있어. 네, 이런 거 써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능력 이거를 다 쓰시고 내가 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괜히 써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느니 차라리 과감한 게 없애고 나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단체 운영자의 이력이라 하면 다들 이거 연관된 어떤 그런 옛날 경험이라든가 등록을 만들어서 되게 경력이라든가 이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스타 관광 호스트라고 해서 개내 역량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관광 체험 스타 호스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점은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뭐 운영 능력에 이런 데서 예전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체험에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전문가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대표 운영자나 단체 이력은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걸 다 쓰실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여기랑 맞는 걸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많이 없으면 다 적으시고 좀 너무 많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 사람 개인적으로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 예를 들면 내가 뭐 굳이 회사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마케팅팀에서 15년간 근무했는데 10년간 근무했다라는 내용을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마케팅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마케팅 활용을 제일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체 이력은 우리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단체가 일본의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없으면 개인 그 각각의 장점이라도 써야죠. 어필을 해야죠.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 잘하는 사람들이다. 꼭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첨가할 때 저희가 활동용 사진 받으면 많이 첨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몇 장 있는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장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페이지 자체가 5페이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진도 뭐 크게 하든지 크게 할 필요 없이. 네. 작게 여러 장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가 뭐 부각시키고 한 가지만 부각하고 나머지 작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네, 정말 질문이 좋은데요. 그 A4에 들어가는 크기의 그림들은 제가 잠시만요. 한 정도에서 그림이 4장 들어가거나 사실 그림 4장은 안 없거든요. 그림 2장이 들어가는 나란하게 2장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근데 4장을 한꺼번에 넣지는 않으시고 그러면 한 번에 몰아보니까 내용에 따라서 중간에 체험 프로그램 내용이 있으면 거기 맞는 사진 2장,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 맞는 2장, 이런 식으로 그 항목에 맞춰가지고 2장씩 잘라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상품화 계획에서 이전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렇게 됐죠. 박사님,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답답한데요. 저도 올해 61년생입니다. 61년생이고 대기업 다녔고 대학 다닐 때 리포트 작성하고 다 했던 기억들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아까 뭐 11포인트니 10포인트니 박스 만들어서 칼라 넣고 하는 거 글꼴 들어가고 글 디자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대학 다닐 때 리포트 작성해보고 했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영문이나 한글이나 뭐 자판, 타자, 타수 웬만큼 나가요. 리포트 작성해 봤던 사람들은. 그런데 저도 지금 나이가 있는 만큼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고, 근데 이거를 과연 제가 의문이 드는 게요. 지금 우리가 농촌, 시골이나 관광 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현장의 주인들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 지금 이렇게 질문이 좀 잦으신 분들 보면 웬만큼 이쪽으로는 조금 잘 하신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저도 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직원들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건축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만능인도 아니고 여기에서 현장을 담당하면서 주인 역할을 하면서 이곳까지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현장을 관에다가 알리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할 수도 있다면 우리 여기 시골에 이러고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이거를 알리는 작업을 우리가 해와라. 뭐 이거는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거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여기 다 자신만만하세요? 컨소시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이 잦으신 한 3분 계시는데 이 3분들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송수고택의 주인 어르신 해 오신 것만 해도
저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택도 아주 큰 고택을 나 아까 정도 이상의 고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그 운영 때문에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저만 해도 뭐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머리가 트일 것 같은데 나를 알리는 작업조차 이렇게 힘이 든다면 관에서 원하는 건 자기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도 투입시켜서 우리는 현장이만 할 수 있게끔 현장을 알리는 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정성스럽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알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니네들 알려봐봐. 알리는데 알리는 조건을 이렇게 해서 해야 해. 이런 그림으로 해야 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 이건데 대학생들 리포트 수업 보셨죠? 교수 눈에 띄려고 박스에 파란색도 넣어보고 분홍색도 넣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새삼스럽게 떠올라요. 이걸 A4 용지 11포인트로 A4 용지 하나 작성하자면 지금 우리 나이는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컴퓨터도 지금 이게 그래픽 디자인이나 사진 업로드 시키고 하려면 컴퓨터도 웬만한 거 가지고 안 돼요. 저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체험관 컴퓨터가 새 거지만 각 고택의 그 가정에 컴퓨터 그래픽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이것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전문가분들을 투입시켜 주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끔 해야지 대학 다닐 때 리포트 만들어 오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공감합니다. 컴퓨터 다 잘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 전문인 말씀을 하나 더 덧붙이자고 하면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지금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이런 쪽에 일을 계속 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부를 이렇게 좀 있다 보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저기를 개최했을 때는 정말 필요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서 같은 거를 다루시려면 지금 연세가 70분도 계시고 80분도 계세요. 80세 분도 계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내가 이 생각적으로 갖고 있는 거를 저 문서 하나에 다 담아야지만 그걸 한 60 그 분 내신 분들의 그 페이지를 다 보시려면 과연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문서나 이쪽으로 조금 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은 뽑히겠죠. 아까 전문님 말씀해주셨듯이 뭐 포인트나 이런 디자인 쪽으로 조금 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실 때 이게 서면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눈에 좀 띄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전문적인 인력을 한두 명을 배치를 해주셔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좀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선택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선택을 받아서 어떤 혜택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안동이라는 곳, 동구 북구라는 곳에는 자원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제 나이만 해도 여기 와서 살면 이거 해서 살면 잘 먹고 잘 살 거다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10분 중에 9분은 책임감과 의무감과 나에게 주어진 전통 문화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말로 우리 대도시 가서 이 정도로 성실하게 사실 것 같으면 김밥집이라도 이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안동이 우리나라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큰 도시예요. 안동은 동에서 서울로 가는데 20km예요. 그럼 하루에 두 집만 다니면 5만 원 기름 넣어 댕기면 다 끝나거든요. 그 정도로 땅덩이가 넓은 곳에서 이거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뭐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전략적인 고택 그 숙박업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이에요. 전략적인 사업이에요. 그분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일만 주로 하기 때문에 생산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80% 이상의 분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고택이나 본인들에게 주어진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보관과 보존은 틀린다고 생각해요. 보관은 예쁘게 보관만 하면 돼요. 보존은 발전시키면서
개선화 시켜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만족도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몰랐던 거 많이 알거든요. 아까 한복남 분 같은 경우에도 박사님 같은 훌륭하신 분도 만나뵙고 여러분들 만나뵙는데 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결과물이 아니고요. 뭐 선택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이런 교육들도 좀 들어가줬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을 하시다 힘드시면 손으로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항상 문제가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 운용성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아르바이트 도와줘서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인 상품이 재밌고 마음에 들어서 좀 더 잘해줄 수도 있고 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실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어려움이고 평소에 이제 그 콘텐츠 영혼이라든지 주변 기관에서 뭐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이 수업 진행 내용에 들어가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서 만약에 내년에 똑같은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간 배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추어 관광 사업자를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이제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이미 다 프로시고 되게 능력이 다 뛰어나신 분은 다 저희 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잘할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면 할 것 같다 이 마음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디서 이렇게 미리 일 다 받아가지고 밤새 읽고 출력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뜯어서 발표를 하고 그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뭐 과학 저희도 전문학교 진행할 때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한번 발표하시고 제가 코멘트 해드리면 돼요. 다른 데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코멘트 별로 못 들어보시는 분도 그거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지역에 대한 저도 애착이 있고 저도 경기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동수대학교 다니고 동수관광을 들어가고 물론 이제 석박사는 경기대 했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이 다니고 개정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을 많이 살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전국을 다녀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이 경상북도라는 곳이. 근데 와서 저는 놀랬거든요. 생각보다 기반시설도 안 돼 있고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생각보다 의식들도 많이 끼어 있어요. 좀 오래된 도시라서 좀 그러겠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지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이 작성하는 부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사실 이것도 별로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컨설팅만 멘토링만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답답함을 아니까 보내오신 거 보면 문서를 보면 어떤 부분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아니까 제가 하나하나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답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사업 저희가 끝 아니잖아요. 네. 지원 사업 저희만 할 것도 아니잖아요.